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제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제로부터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P and Q, P or Q, P면 Q이다, P if and only if Q의 진리표를 정의했고, 이 진리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PQR이라는 명제가 항상 PQR이라는 진리값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항상 참인 명제를 만드는 example들을 몇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참인 명제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합에 대해서, 집합은 무엇이며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집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문자 PQR은 일반적으로 어떤 명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명제에 대한 모든 성질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P이면 Q이고 and 그리고 Q이면 R이 된다 하면은 P이면 R이 된다. 이것을 보통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죠? 3단 논법이 참이라는 것을 PQR이 항상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경우 P and Q이면 R이라는 것이 참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P이면 Q이면 R이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하고 네 번째 경우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P이면 R이 되고 Q이면 R이 된다면 P, while Q이면 R이 되고, 동시에 3번하고 4번의 차이점은 while이 and로 바뀐 차이밖에 없죠. 그죠? P and Q이면 또한 R이 된다는 거, 이런 사실들이 성립한다. 비슷하게 5번, 6번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앞에 P가 같고 결론에 속하는 Q하고 R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P면 Q이고 P면 동시에 R이 된다 하면은 P면 Q and R이 또한 항상 성립하고, P면 Q 또는 P면 R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P면 Q or R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더 많은 성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example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이라고 해서 and와 or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한다. P와 Q일 필요 충분 조건은 Q와 P가 성립하고 P and Q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Q and P가 성립한다는 거,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흡수법칙이라는 것은 P와 Q and P가 되면은 지금 이 P가 공통적으로 or and가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보면 and or이 동시에 나오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살아남아서 P and Q or P라면은 우선 P하고 동치가 된다. 그리고 idempotent law라고 해가지고 P or P일 필요충분 조건이 P가 되고 P and P가 필요충분 조건이 P가 된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결합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and하고 or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A번을 보면은 갈로가 있죠. 갈로가 여기는 뒤쪽에 있고 여기는 앞쪽에 있습니다. 이 갈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갈로라는 것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QR 세 개의 명제가 있을 때 QR, R을 먼저 생각해서 여기서 얻어진 명제하고 P의 OR로 연결해서 얻어지는 명제는 QR, Q를 먼저 생성해 하고 난 다음에 R을 나중에 또는으로 연결했을 때 얻어지는 명제하고 진리값이 같다, 이것을 동치라고 부릅니다. 필요충분 조건 또는 동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물감을 섞는데, 예를 들어서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PQR을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생각하면 노랑, 파랑을 먼저 섞고 난 다음에 그러면 노랑, 파랑을 섞으면 녹색이 나오죠. 거기다가 빨강을 섞는 거하고 빨강, 노랑을 먼저 섞어서 오렌지색이 났는 데다가 파랑을 섞는 거 이거는 분명히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OR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AND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AND하고 OR 사이의 관계를 주는 것으로서 디스트리뷰티브 로우가 있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로우의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본다면은 QR를 먼저 생각하고 P를 AND로 이렇게 연결했는 것을 필요충분 조건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데서 디스트리뷰티브 로우라고 합니다. P and Q or P and R 비슷하게 AND OR이 바뀌더라도 성립한다는 거. A, B번을 주로 사용하고 C번은 사실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C, D번은. 그리고 뭐 E, F, G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습니다. E, F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P, R, Q, and R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P and R or Q and R. P and Q 또는 R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P or R and Q or R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떤 성질들을 한번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PQ라는 명제에 대해 가지고 P면 Q일 필요충분 조건이 나Q면 나P다 이것을 대우라고 부르고 P면 Q일 필요충분 조건은 나P or Q하고 동시가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을 매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특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세 번째 것은 1번, 2번 하고 앞에 theorem을 사용을 해주면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not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네. 4번, 5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진리표를 만들어서 다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실은 집합이라는 것은 무정의 용어라는 개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완전하게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집합이라든가 원소라는 용어들은 수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엄밀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집합 A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는 unambiguous object의 모임을 가지고 집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집합 A의 또 다른 예로서 한가형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의 모임, 3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합이 될 수 없는 예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가형 학생 중에서 상당히 잘생긴 학생의 모임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명제하고 좀 비슷하죠. 명제할 때도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되듯이 집합이라는 것도 이 집합의 어떤 모임인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혼동의 우려가 없는 모임을 가지고 집합이다. 이렇게 부른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아버지 A가 이 집합 A에 속하는 경우에 스몰 a를 가지고 이 집합 라지 A의 원소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소문자 A, B, C, X, Y란 소문자로 나타내는 알파벳은 일반적으로 원소를 보통 나타내고 대문자 A, B, C들은 대체적으로 집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중간에 집합 두 개가 주어졌다면 두 집합이 같다는 것, 상등을 정의하고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B라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집합 AB가 상등이라는 것은 집합 A에 있는 어떠한 원수라도 B의 원수가 되고 반대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A 콜 B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A가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이고 동시에 X가 B의 원소이면 X가 A의 원소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두 집합 AB가 같다 또는 상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냐 하면은 어떠한 A의 원소 X를 갖고 오더라도 항상 X가 B의 원소가 되는 경우에 이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을 비교하는 방법, 우리가 수를 공부할 때 두 수가 같다,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집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을 비교를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이 부분 집합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부분 집합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의 상등하고 포함관계, 부분 집합과 관련되는 성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합 A하고 A하고 같다, A하고 B하고 같다면 B하고 A하고 같다,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A하고 C하고 같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A 콜 B가 된다. 역도 사실 성립합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면 A가 또한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두 번째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하고 B하고 같다면은 그러면은 B하고 A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A 콜 B라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A의 원소이려면 X가 B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이면 또한 X가 A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B 콜 A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려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D를 가지고 컨정션 기호, 집합 기호를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 앞에 있는 명제 전체 이 부분을 P라고 두고 이 부분을 Q라고 두면 P and Q하고 Q and P가 동치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동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겠고 그러면은 이 기호를 AND로 바꿔주면 B 콜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는 것을 조건하에서 A가 C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려면 그 전 단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A의 원소라면 X가 C의 원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활용해야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데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데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단 논법에 의해 가지고 P면 Q,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을 P, 이 부분을 Q, 이 부분을 Q, 이 부분을 R로 보면은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P면 R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고 따라서 A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액션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사실 집합론이라는 것은 공리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리를 모두 다 소개하면 참 좋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공리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X라는 것은 일단 X에 대한 어떤 문장으로서 사용이 허가된 기호가 원소 기호, or, and, negation 부정기호, imply 존재한다, for, 그 다음에 갈로, 순서를 나타내는 갈로, 그 다음에 variable xyz, ab. xyz라는 것은 소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이고 대문자는 클래스를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만 표현이 가능한 어떤 문장을 px라고 했을 때 px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원소들의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리로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집합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은 상당히 좀
형식 논리라고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수학이 이 기호만으로 이 기호하고 몇 가지 무정의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무정의 용어만으로 모든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x가 x는 자연수 중에서 홀수인 것 이러한 것들을 x는 자연수이면서 홀수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것은 집합이 되는데 보면 선생님이 px가 x에 대한 문장인데 이런 경우만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죠? px는 홀수라는 말도 썼고 자연수라는 말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자연수나 홀수라는 것도 이러한 기호만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고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마우스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액션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 했고 그러면 두 개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집합 A, B가 주어졌다 하면은 두 개의 집합으로부터 A 합집합 B라고 해서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가 되는 X, 지금 바가 좀 기호가 PDF 파일을 만드니까 좀 이상하게 깨졌네요. 이러한 X들의 모임을 가지고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이것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것은 X가 A의 원소이면서 X가 B의 원소인 원소들의 모임을 가지고 교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클래스, 사실은 셋하고 클래스는 엄밀하게는 좀 구분을 해서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유니버설 클래스는 그냥 전체 집합이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empty set이라는 것은 텅 빈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모임을 가지고 empty set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두 개의 집합 A, B가 disjoint라는 것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 이럴 때 A와 B는 disjoint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어떠한 집합 A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라고 적어놨는데 셋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의 프라임이라는 것은 X가 A에 속하지 않게 되는 X들의 모임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이것을 집합 A의 여집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 A-B로 나타내고 X들의 모임으로서 X가 A의 원소이면서 컴마는 보통 AND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AND를 계속 AND 기호를 적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컴마로 적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는 아닌 이러한 X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과 관련되는 몇 가지 성질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집합 A에 대해서도 공집합이 항상 A의 부분집합이 되어 있고 A는 전체 집합 U의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 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증명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파이의 원수라면 X가 A의 원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파이라는 것은 원소가 없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텅 빈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파이의 원소라는 거, 이 가정 자체가 거짓이다 보니까 P면 Q이다 해서 P가 거짓이라면 Q가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을 살펴본다면 A가 U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X가 A의 원소일 때 X가 U의 원소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X가 A의 원소가 된다면 U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는 거다 보니까 X는 U에 속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는 U의 서클래스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집합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A는 항상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B는 A 합집, 마찬가지로 B도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는 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A에도 포함되고 동시에 B에도 포함된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고, 두 번째는 A가 B에 포함될 필요충분 조건이 A 합집합 B가 B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하고 또한 동시가 A 교집합 B가 A라는 거. 갈로가 좀 빠져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자기 자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absorption law라고 해가지고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하고 같고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A하고 또한 같다는 것을 흡수 법칙이라고 하고, 이러한 성질에 더해서 여러 성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더 모르간의 법칙으로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 이 된다는 거, 이것을 더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가 같고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고, 그리고 idempotent law라고 해서 A 합집합 A나 A 교집합 A는 항상 A가 된다는 거, 그리고 결합 법칙이라고 해서 A 합집합 B or B 합집합 C는 A union B union C.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앞에 명제 배웠을 때 합집합을 or로 바꾸고 OR 기호로 바꾸고, 교집합을 AND 기호로 바꾸고, 여집합을 negation 부호로,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부 not A or B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not A or B는 not A and not B 이렇게 되죠. 명제에서 성립하는 성질. 그러한 이제 명제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집합에서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사실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도 이와 같이 성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명제에서 분배 법칙이 있었다시피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성립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교집합과 합집합이 이렇게 한 군데는 교집합, 한 군데는 합집합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질이 비슷한데, 여기서는 B 유니온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교집합을 했는 것은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된다. 또한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된다는 거, 이러한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가지고 공집합은 합집합을 하나마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는 A 교집합 공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질들, 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좀 약간 다르다고죠. A가 항상 전체 집합에 포함되다 보니까 A 유니언 U는 U가 되겠고, A 교집합 U는 항상 A가 된다는 거. 그리고 U하고 공집합은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겠고,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U가 된다는 거. 명제에서는 이게 항집 명제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P or not P가 항상 참이다. 공집합은 집합에서 명제에서 항상 거짓인 명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A and not A는 항상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들이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데피니션하고 앞에 명제의 성질들을 사용을 해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서 명제 A 교집합 B가 A에 포함된다는 것의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X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된다면 교집합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A에 속하고 동시에 X는 B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AND 기호를 이와 같이 바꿔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P and Q이면 P라는 것이 항상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X가 A에 속한다, 이것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면 이와 같이 됩니다. 즉 출발이 이거죠. X가 A 교집합 B라면 3단 논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X가 A의 교집합 B의 원소라면 X가 항상 A의 원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포함관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A 교집합 B가 또한 항상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사실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질들, 예를 들어서 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프라임 교집합 B 프라임이 되고 A 교집합 B 프라임이 A 프라임 유니언 B 프라임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질들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만약에 A 합집합 B 프라임에 속한다면은 우리가 5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하면은 X가 여기에 속한다면은 X가 여기서 속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과 끝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X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은 A 합집합 B를 전체 집합 한 덩어리로 보면 C로 예를 들어서 치환해서 보면 X가 C의 집합 C의 프라임의 원소라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C의 원소가 아니라죠. 그래서 X가 C 자리에 원래 A 합집합 B로 바꿔 넣어주면 X가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걸 줄여 적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가 A 합집합 B의 원소가 라는 것을 부정했는 것을 이걸로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라는 것을 풀어 적으면은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 원소의 데피니션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의 논리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성질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명제에 대한 더 모르가니 법칙을 배웠어요. 명제에 대한 더 모르가니 법칙에 의하면 not이 있으면 각각을 다 부정하고 OR이 AND로 바뀐다는 거 좀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을 부정하고 OR 기호가 AND로 바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호를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X가 A의 예집합의 원소라는 거 동시가 되었고,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X가 B 프라임의 원소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A 프라임 교집합 B 프라임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A 유니언 B의 여집합도 A 프라임,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집합과 관련되는 집합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 이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